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 장천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 잘못 본 줄 알고요. 네. 누가 담벼락에다가 세상에 왕이 사시는 경복궁 담벼락에다 낙서를 했어요. 아니 이거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 아니 그 낙서범 하나 못 잡는 거예요. 왜 범인을 못 잡고 있습니까, 변호사님? 일단 16일 새벽에 경복궁 이제 영추문 일대 담장에 이제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거예요. 낙서 내용이 이제 뭐 영화가 공짜다 또는 뭐 불법 영상 공유하는 사이트를 조금 홍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낙서를 좀 큰 범위에 걸쳐서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은 찾아야 되는데 네. 얘네들이 CCTV를 조금 피해서 도주를 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2명인 것 정도로는 이제 추렸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그 행방을 찾고는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그 새벽 시간대에 이 근처에 이제 지나다니시는 그 행인들도 거의 없다 그래요. 그 약간 주도 면밀한 것 같아요. 예, 좀 뭐 며칠 전부터 봤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계획적인 범행인 것 같긴 한데 행인들도 없다 보니까 이제 목격자도 없고 CCTV도 많지 않고 또 주변에 이제 없는 곳으로 찾아서 도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행방을 찾는데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은 종로경찰서는 이제 그래도 있는 CCTV 영상들을 좀 분석을 해서 남자 1명, 여자 1명이라는 거를 특정을 했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어느 법조항을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잡히긴 할 것 같아요. 네. 그 남자 1명, 여자 1명 특정했다는 거는 지금 행방을 모르긴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윤곽은 드러났다는 건데. 신원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그쵸? 예. 예. 그러니까 곧 잡히긴 할 텐데 남자 1명, 여자 1명인데 색깔도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로 저렇게. 네. 아니 근데 무슨 생각일까요? 예전에 이런 뉴스 있었어요, 변호사님. 어느 이렇게 덩치가 되게 크신 분이 자기 배를 광고판으로 판단다. 여기다 뭘 써가지고 뭐 이런 뉴스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남의 경복궁 담벼락을 저 광고판으로 착각을 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잡아야 무슨 혐의를 그렇죠. 적용할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요. 저거 하나 본 것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쩌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또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수했죠? 네. 네. 다음 날 18일이었어요. 17일에 이제 또 낙서를 한 건데 이번에는 네. 20대 남성이에요. 20대 남성이 이번에는 좀 가수의 이름 또는 앨범명인 것 같은 그런 낙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이전에 16일에 있었던 낙서와는 동일범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예, 모방범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20대 A 씨가 18일에 자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공범은 없는지 또 범행 경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20대가 아니라 2살이 아닐까요? 보통 저런 행위는 3살부터 5살 어린이들이 그렇죠. 그 손에 크레파스만 주면 벽지에다가 막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들 키울 때 애기 엄마들이 벽에다가 도화지를 다 붙여놓잖아요. 네. 낙서하고 나면 띄고 낙서하면 띄고 이러려고. 근데 20대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걸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수한 사람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아까 저희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가수와 앨범 이름을 썼다는데 네. 그 사람의 눈에 띄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좀 안 좋게 하려고 한 건지 그렇죠. 안티팬일 수도 그것도 있고요. 예, 안티팬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어쨌든 자진 출석해서 자수를 했다고 하니까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숭례문 불났을 때요. 네. 방화였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꽤 무거운 형이 선고됐던 걸로 예. 기억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당시가 2008년이었어요. 2008년 겨울이었는데 2월 정도에 이제 그 한 70대 노인이었어요. 70대 노인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관리하던 직원이 퇴근한 이후였나 봐요. 올라가서 이제 2층에다가 시노하고 라이터를 가지고 가서 이제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였는데 직원은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알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지나가던 이제 택시 기사가 불을 붙이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이제 소방 당국과 연계를 해서
이제 소방차가 32대가 왔고 소방관이 한 130명 정도가 와서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사실상 진화가 완벽히 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영상 보면 뭐 많이 한판 탔어요. 떨어지고 네. 뭐 거의 대부분이 소실이 됐으니까 네. 예, 그렇게 큰 이제 방화를 저지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방화를 저지른 이유가 참 어이가 없어요. 이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던 노인이었는데 이분이 그 자신이 갖고 있던 토지가 신축 아파트 부지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수용이 됐나 봐요. 수용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보상액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보상액이 좀 적다. 그 이후로 이제 갑자기 남대문으로 가서 불을 낸. 아니 보상액이 적은데 왜 남대문에 불을 그러니까요. 내냐고요. 참 어이없는 이유인데 방화를 하고 나서 이제 만 하루 만에 전처의 집에서 검거가 됐고 네. 이제 바로 기소가 된 뒤에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확정도 징역 10년. 됐고요. 예. 그러면 이미 나오셨겠네요. 그렇겠죠. 예. 그렇죠? 10년 지났으니까. 10년이 지났으 10년도 훨씬 더 지났으니까 추운 겨울날 숭례문 옆에 지나갈 때마다 그 사건 기억나요. 근데 그렇죠. 지금 변호사님 얘기하시니까 아, 토지 수용 때문에 제 기억 불만이 있어서 불을 질렀다까지만 기억이 났었는데 네. 내 땅 수용되는 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왔죠. 그렇죠. 참 어이없는 이유로. 아우 세상에. 게다가 저 목재는 구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디서 목재를 사오느냐 구해오느냐 뭐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는 네. 기억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숭례문 방화 사건처럼 개인적으로 어떤 불만이 있어서 문화재를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 이게 뭐라고 참 칭하기도 예 이런 일을 본인의 만약에 홍보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그래도 더더욱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문화재 보호법 규정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처벌을 하게 되나요? 이런 일단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상에 무허가 등의 행위에 대한 죄가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좀 현상을 변경하거나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이제 보존에 영향을 줄 어떤 우려가 있는 행위들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제 형사처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사건과 같이 이제 낙서를 하거나 네. 이제 뭐 그림을 새기거나 뭐 이런 행위들을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일단 문화재청이 먼저 원상복구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관련 비용을 구상금으로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다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마 이번에도 이제 그 물론 앞선 2명은 잡히지 않았지만 그 이번에 자수하신 분에게도 그리고 나머지 이후에 이제 2분이 잡히시게 난 다음에는 아마도 문화재청에서는 이제 복구를 명을 할 거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문화재청이 먼저 나서서 이제 복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네. 비용은 구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어. 비용이 일단 많이 들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돌에 이제 이런 낙서를 한 거에 스프레이가 잘 지워질까 그게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저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어떻게 떨친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뜯어내는 방식인 네.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좀 뭐, 손으로 하나하나 한자 한 땀 한 땀 낙서를 지워야 되는 예. 거더라고요. 네. 그 제가 어제까지 기사를 봤을 때 20명이 지금 투입이 됐대요.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만 해도 그렇죠. 예, 거기다가 기계도 많이 도입이 되고 원래 일주일 걸린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기계가 안 돌아간대. 자꾸 배터리가 아니고 배터리가 나가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인건비도 더 많이 들 거고 그럼 구상 비용도 들고 이분들은 그냥 인부 분들이 아니고 전문 인력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집에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예. 근데 문제는 제가 궁금했던 게 저 낙서를 한 거 있잖아요. 저기 형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낙서한 것은 뭐 처벌에 대한 것들은 이제 무허가 등의 죄로 처벌이 될 거예요. 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긴 하나 아마도 저렇게까지 뭐 5년을 받거나 하진 않겠죠. 아. 네. 뭐 양형 기준이 또 따로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뭐 초범이거나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참작이 될 거고 근데 지금까지는 집행유예 나온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아마 저는 그렇게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실형을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아마도 이분들이 이제 기소가 되고 네. 뭐 재판이 이제 공판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을 다 지급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원상복구가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장을 할 거고 예. 나 초범이고 예. 너무 이제 이 어린 나이에 잠시 이제 치기 어린 행위를 했다 예. 이런 주장을 하면서 조금 형량을 낮추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 만약에 그 배상하라고 했잖아요. 뭐 돈이 2억이 들었다. 네. 근데 돈을 내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 못 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압류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에? 네. 그래도 못하면? 그러면 형을 살아서 이렇게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만약에 그 형하고 그 이제 압류하고는 별개예요. 또. 아, 그거 다른 거예요? 네. 만약에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내지 못하면 네. 하루 뭐 10만 원 상당의 노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고가 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의 벌금에 해당하는 그 노역장의 유치가 되는 것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비용 구상금 같은 그건 청구에 다른 대한 거구나. 예,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아마 계속 압류를 연장하면서 이제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못 갚으면? 네. 그렇군요. 그 한 번 스프레이 잘못 뿌렸다 그죠?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뉴스는 법이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경찰청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마약류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네요. 17,152명을 검거했습니다. 그중에서 구속을 2,379명을 구속했는데 올해 이제 마약 검거 인원이 최근에 가장 많은 수치였고 5년 내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38.5%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마약 범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아서 많이 잡힌 건가요? 아니면 많이 잡아서 숫자가 늘어난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수사가 많이 되고 체계적으로 수사가 되고 이러면서 검거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저는 그것보다는 단속이 많아져서라기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변에 봐도 주변 변호사들만 해도 마약 사건을 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주변 일상적인 그 회사 내에서 갑자기 회사 이 부서 옆에 있는 그 같이 동료가 갑자기 마약 사범으로 구속이 돼서 가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고 이제 완전히 마약 이 범죄가 일상으로 들어왔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 마약 범죄가 많이 늘어난 것을 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단속되는 건수도 늘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들어오는 양도 많아진 것 같아요. 중국이나 태국 쪽에서 네. 밀반입되는 양도 이제 종류도 많아지고 네. 양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검찰권 축소의 일환으로 이제 마약 수사부가 사라지기도 했었지만은 올해 다시 이 마약 수사부가 다시 부활을 했고 그래서 뭐 다시 뭐 검거 인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마약 사범에 대한 이 마약류 관련 범죄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내용이 그려지기도 했었는데 네, 최근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유흥업소 같은 그렇죠. 곳에서 약간 조직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성균 씨 사건처럼 네. 유흥업소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투약을 했다 그러면 그 업소에 일한 종업원이나 관계자들은 상황을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예. 일단 그 클럽이나 이제 유흥업소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이 올해 672명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통계 산정이 시작된 2019년부터 봤을 때 2019년에는 182명이었는데 이게 3.6배로 늘어난 거죠, 올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이제 마약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황인데 네. 적발된 장소를 이제 좀 그 순위별로 보면 제일 많았던 게 클럽이었고 두 번째가 노래방이었고 세 번째가 유흥업소였는데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사실 비중이. 비슷비슷해요? 예, 클럽, 네. 유흥업소, 노래방 이런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업주나 종업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걸 넘어서 이제 마약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하반기 단속한 것을 보면은 이제 마약류 범죄를 이제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한 업주가 5명이 검거가 됐는데 이들에게 이제 지금은 형사처벌만 하고 있는데요. 이 형사처벌 외에도 영업 정지 같은 걸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그런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좀 신설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영업 정지 같은 조치를 그런 취할 수 있는 것들은 근거가 없는 없는 모양이죠. 거죠. 예.
그게 없는 게 왜 없냐면 그동안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었기 때문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지는 좀 오래된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밀반입된 마약의 형태나 들어오는 상황을 보면 기상천외한 것들이 굉장히 이걸 뭐 획기적이라고 해도 되나요? 획기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너무 고도화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관 통과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네. 이 범죄자들도 들어올 때 조금 더 고도화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최근에 좀 충격적인 게 태국에서 들어온 야바라는 마약이래요. 야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마약인데 아. 야바라는 마약이 들어오는데 이걸 야구공 속에 숨겨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예. 야구공 속에 숨겨서 밀반입한 태국 그 마약 사범 47명이 이제 그중에 뭐 16명은 구속이 됐고 예. 나머지는 이제 불구속으로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들여온 마약이 예. 이 야바라는 마약이 이제 한 8만 정이 넘는, 그러니까 시가로 하면은 예를 들어 한 41억 정도 되는 마약을 들여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보다 이 중에 그래도 좀 어찌 보면 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중에 한 6만 7천 전 정도, 예. 그 정도는 다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유통을 막았다고 하고, 근데 나머지는 예. 유통이 지금 됐다는 거니까 네.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8만이 40억이 넘으면 2만이면 뭐 그래도 한 20억 정도의 그렇죠. 값어치는 있는 게 벌써 시중에 풀렸다는 풀렸다라는 거니까. 거고, 이 야바라는 게 태국어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미친 약이라는 뜻이래요. 마약 맞네요, 그죠? 네, 미친 약이라는 뜻이라서 이게 상당히 각성도 세고 이런 필로포나하고 카페인을 조금 합성한 그런 약이라고 하는데, 예. 이들이 좀 야구공이 실밥을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밥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그 안에 야구공 안에 플라스틱 공이 있는데 예. 그 안에다가 또 이 마약을 넣어가지고. 넣어서 가져온, 그런 수법을 사용을 했다고 전했고, 또 다른 밀반입 사례도 있어요. 이제 오징어를 좀 이제 택배로 받는 것처럼, 오징어요? 오징어를 택배로 받는 것,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예. 이 마약견이 탐지가 조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오징어 택배로 위장을 한, 그렇게 해서 오징어를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데 박스를 열어보면 그 사이사이를 보면 이제 하얀색 봉지 지금 자료화만 나가고 있죠. 예. 이 하얀색 봉지, 저거예요? 네, 그렇죠. 저게 이제 필로폰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밀반입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밀반입 조직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는 검거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검거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중국과 태국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국내 마약을 유통하고 있는 마약 사범들이 뭐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다 잡혔다고 하니까, 근데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뭐 대부분이 아니라 빙산의 일각에 해당할까봐 네.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니까 조금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도화됐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수사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그렇죠. 밀반입하는 사례들이 우리가 모르는 공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가 마약이 그렇게 막 일상화되어 있는 국가는 아니니까 오히려 이제 단속이 좀 덜하고, 그러니까 다른 국가로 가는 루트로 썼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아예 대한민국이 마약의 거점이 됐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최근 이제 5년간 보면은 적발된 마약류가 시가 3조 원에 해당한대요. 한국에서. 적발된 것만요? 네, 3조 원에 해당하고 약 1억 명이 동시에 투약할 정도의 분량이 이제 한국에서 적발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이 오히려 마약 조직의 거점이 된 정도의 그런 수준에 이르렀는데, 네. 원인을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마약 단가하고 처벌하는 형량,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처음으로 일단 마약 단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마약 단가가 많이 낮나 봐요. 많이 높나 봐요. 판매 단가가. 비싸다는 거죠? 네, 그렇죠. 구하기 어려우니까 비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팔면, 한국에서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돈이 된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온라인 강국이지 않습니까? 예. 또. 그래서 온라인 판매나 이 익명성 거래라는 것들이 또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더 이제 판매가 조금 더 쉽다. 그래서 한국이 조금 이제 판매 조직의 거점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또 처벌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집행유예가 많아요. 마약이요? 그렇죠. 특히 초범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많은데, 다른 나라 보면은 싱가포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 사범을 사형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종신형을, 미국에서는 종신형을 선고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마약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집행유예가 2020년 거의 실형 선고가 5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게다가 올해 보면은 48%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실형 선고가. 그렇기 때문에 좀 처벌이 너무 낮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 해외 조직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단 한번 하고 낮은 처벌 받고 나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어가지고 그죠? 예. 처벌 약하게 받고 그 돈으로 가지고 한국을 그런 빠져나가겠다라는 심산인 생각들을. 것 같아요. 예. SNS가 발달돼 있는데 택배도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판매가 마약 조직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이한 국가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SNS가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던지기 수법이라 해서 지하철 같은데 거기다 갖다 놓고서 찾아가라고. 네. 그러면 산 사람도 사실 누군지 모르고 그거를 사는 경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마약류가 이렇게 활개를 치면서 마약을 투약하고 마약을 판매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마약을 투약을 시키면서 다른 범죄와 동반하는 경우는 굉장히 강력 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요. 네. 예를 들면 그 이제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사람에게 마약을 일부러 투약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정신을 혼미하게 한 다음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뭐 이런 악독한 사람들 너무 많던데요. 사례를 좀 보면 채팅 앱에서 만난 이제 5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채팅 앱에서 만났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마약을 몰래 투약을 시키고 몰래. 성범죄를 저지른 이제 남성이 징역형을 구형을 받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지난 7월 정도에 경기도 화성시에서 채팅 앱으로 20대 여성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집으로 어떻게 꿰어서 와서 물에 마약을 몰래 타서 먹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주사기로 몰래 또 이렇게 좀 마약에 취해 있으니까 이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여성분이. 그렇죠. 인지를 네, 잘못하니까. 그 주사기로 또 투약을 또 시킨. 그렇게 한 다음에 추행을 한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 징역 3년 10개월을 구형을 한 사건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여성분 B 씨에 대해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일단 네. 약간 마약을 그러니까 투약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이 됐고요. 근데 네. 이분이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예. 이 50대 모르고 당한 남성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는 마약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가봤는데 갑자기 팔에 주사기 자국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서 이제 마약에 당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문제였던 거는 원래 이제 이렇게 타인에게 그러니까 일명 퐁당 마약이라고 하거든요. 몰래 마약을 투약시키는 거. 여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하게 없었어요.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시켰을 경우 뭐 몇 년 형량 이렇게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어머. 그래서 이런 그 문제였던 게 이렇게 퐁당 마약에 대한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마약 구매 또는 뭐 마약을 소지 뭐 이런 걸로 이제 돌려서 처벌을 해왔어요. 그럼 처벌이 약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그렇진 네. 않았습니다만 뭐 다행히 이제 2023년 5월에 관련 법안이 이제 지금은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연히 마약을 접하게 돼서 그 사람이 혹시 중독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한 되긴 번으로는 그러니까 본인이 고의로 하지 않고 네. 뭐 물론 여러 번 당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한 번으로는 그렇게 바로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 아니라고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죄질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뭐 폭행을 위력에 의해서 성폭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네. 사람을 혼미한 상태로 내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한 다음에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건 죄질 자체가 굉장히 나쁜 것 같은데 또 이러면 뭐 초범이니까 좀 봐주고 뭐 이렇게 해서 깎아주고 네. 그럴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강남에 아이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잠도 네네네. 못 자고. 저희 어릴 때는 타임이라고 각성제가 있었어요. 어, 그거 먹으면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먹고 시험 공부하고 뭐 이런 네.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뭐 잠 안 오고 집중 잘 되는 약이다. 뭐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그 이제 그런 걸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던데 네. 뭐 고등학생들한테 대마를 강요한 사건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왜 대마를 강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에게 이제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가지고 어머. 처음에 피게 하고 이게 싫다고 하니까 거부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렇겠죠. 거부를 하면 뭐 핸드폰을 뺏는다든지 협박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합성 대마, 네. 그러니까 전자담배라고 속인 합성 대마를 피우게 하면서 이제 강요한 이 20대 남성들이 이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네. 이 죄질이 참 나쁜 게
그 경찰 조사 때 이 피고인들이 이제 밝힌 이유가 이 미성년자들한테 대마를 계속 피우게 해서 중독시켜서 응. 나한테 계속 대마를 사게 만들려고 했다. 시장을 넓히려고 했던 예.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말을 해서 참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일단은 뭐 법조계에 따르면 이제 이 마약류관리법상에 미성년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이들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두 명의 그 성인 20대였던 A 씨와 B 씨는 각각 이제 10년과 8년의 중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네. 그 미성년자도 같이 있었나 봐요. 그 일당 중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C 군에게는 징역 6년, 나머지 한 명에게는 단기 3년, 장기 5년 이렇게 선고가 촉법 소년이었나 봐요. 그렇겠죠. 소년법이 네. 적용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재판부가 밝힌 이유를 보면은 이제 아직 신체와 정신이 완전히 발달하기 이전의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미성년자에게 정말 심각한 심각한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손해를 그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마약을 단지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돈 벌자고. 돈 벌자고 제공한 그리고 강요한 혐의가 너무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봐서 좀 중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죄질이 진짜 나쁜 사람이네. 네. 심지어는 그 무리 안에 청소년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촉법소년도 있을 정도로. 네. 그러면 내가 청소년들은 나쁘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혹은 함께 조직을 만들어서 네. 그런 짓을 했다는 거 진짜 혼나야 되겠네. 어머, 근데 이 변호사님 마약이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 이제 감방을 다루는 그 드라마였는데 네. 마약 사범들이 그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마약을 투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네. 재판 받으면서도 마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네. 일단 불구속으로 이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초범의 경우에는 꽤 많아요. 초범의 경우도 많고 초범이 아니더라도 꽤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내가 선고가 되면 실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중독성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마약을 투약을 하는 사안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뭐 항소심리 진행되고 이러면서 예. 계속 이제 기일을 계속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변호사를 통해서라든지 네. 내가 이 기일을 조금 다른 이유로 좀 연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기를 하면서 선고를 늦추는 그러면서 이제 마약 투약은 계속해서 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고요. 그래서 조금 이 중독성이 상당히 큰데 강하잖아요. 이 필로폰이라는 그 마약이 중독성이 어느 정도로 세냐면 그 실제 그 필로폰 투약했던 피고인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네. 그 사람이 급성 설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배변 욕구에 정말 10배 이상에 달하는 그런 욕구가 온대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 필로폰은 중독이 되면 정말 다시는 나오기가 힘들다. 뭐 법원에서는 뭐 마지막 최후 변론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최후 변론 시에 계속 이야기해요. 정말 단약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 음. 마약에 손도 대지 않겠다. 네. 거의 대부분 나오자마자 다시 합니다. 거의 대부분 초범에서 끝나고 집행유예 받았다고 끝나고 하는 사건은 거의 없고요.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 마약 사범인 것 같습니다.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의지 문제를 아닌가 넘어서는 정말 큰 중독성에 그리고 필로폰만이 아니라 그 LSD라는 그런 그 정말 강력한 그 펜타닐 같은 들어보셨겠지만 네. 그런 마약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고 그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대마초는 중독성이 좀 낮다. 중독이 되지 않고 그 대마초는 뭐 다른 나라도 합법인 것도 많고 네, 그 합법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있잖아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대마초에 대해서는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대마초가 위험한 이유는 대마초를 했을 때 이제 오는 자극들이 있잖아요. 물론 중독성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대마초가. 근데 이 위험성이 뭐냐면 이 자극을 했을 때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는 거죠. 대마초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렸을 때 대마초를 접하고 그다음 넘어서 이제 필로폰으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마초를 접했다고 해서 대마초는 괜찮으니까 좀 봐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오히려는 결국 그 사람을 뭐 일생 전부를 마약에 찌들어 살게 하는 그런 식의 결과로 이어지는 일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 대마초 허용하라는 분들이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담배보다 뭐 중독성이 덜하다. 네, 근데 그렇지 않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극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네. 네, 더 심각한 자극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예. 근데 담배는 사실 뭐 이렇게 많이 피시더라도 끊는 분들도 있고. 네, 예. 근데 이건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예. 근데 실제로 그런 마약 사범들이 문제가 투약을 했어요. 걸렸어요. 감옥에 가요. 나와요. 또 가요. 뭐 네. 계속 이렇게 반복되더라고요. 네. 이게 일단은 단순 투약으로 1회만 했을 때 초범의 경우에는 네.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왜 집행유예 자꾸 주냐라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일반인 분 중에선. 네. 근데 법조계에서는 또 이게 또 역사적인 상황이 뭐냐면 무조건 구속해서 일단은 뭐 공판을 진행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마약 사범들만 구치소에 모여 있거든요. 아, 같이 한 있어요? 방에. 네, 한 방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나누게 되잖아요. 이 마약은 야, 그 마약보단 이 마약도 있다. 어머. 이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정보들을 오히려 나는 단순히 대마초 한번 하고 감옥 간 건데 구치소 간 건데 구치소 간 건데 갑자기 마약 전문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예,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바로 구속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재사회화나 뭐 이제 일단 갱생의 가능성을 좀 주자. 그렇게 해서 구속을 조금 미루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예, 음, 그런 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이선균 씨와 네. 관련된 그 사건을 좀 보면은 유흥업소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진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왔고 뭐 누구도 왔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쫙 줄기를 잡은 건데 원래는 뭐 이 연예인 분들을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렇죠. 제보를 받아서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약 판매책 한 사람을 잡으면 수많은 마약 사범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플리바게닝을 뭐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 불법이잖아요. 예, 없는데 미국에서 이제 영화 많이 보시면은 영화에서. 예, 뭐 피고인이 내 죄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변호사가 검사 만나고 와가지고 뭐 내가 이거 인정하면 5년만 때린대. 예.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합의하자. 네. 이런 장면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게 플리바게닝인데 그 미국에서는 실제로 거의 90% 형사 사건의 90% 이상이 이제 플리바게닝으로 끝나고 있고 가까운 나라인 일본도 이제 플리바게닝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입을 조금 해보자, 도입 촉진하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아직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검찰에서 이제 이 플리바게닝을 조금 빨리 도입을 하자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범죄가 너무 은밀해지고 그리고 검찰권 출소 때문에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되게 제한됐거든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수사에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플리바게닝을 통해서 빨리 형사 사건을 빨리 이제 마무리 짓자, 조속한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사건을 맡고 네.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제도가 뭐 있긴 있다면서요. 네, 있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게 실무상에 이용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공정거래법상 담합에서는 있습니다. 네. 미니어시 제도라고 담합을 자진 신고한 자들에게는 이제 과징금을 조금 줄이는 감면하는 제도가 있기도 하고 실무상으로 뭐 수사에 공이 있는 피의자들은 공적 조서를 검찰에서 내줘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판단해서 이제 형을 감형을 해주는데 사실상 그래도 구형을 낮춰주거나 하는 것들이지 선고는 법관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법관의 재량에 이 선고형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법적 근거를 조금 뭐 마약 사범이나 뭐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약 사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책 한 사람만 잡아도 수많은 마약 사범을 그렇죠. 검거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플리바게닝이 지금은 이제 현재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지만 네. 실제로 마약 사범을 잡는 데는 좀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요. 많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직적인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플리바게닝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법조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렇죠. 가능한 거니까 네. 현재로는 지금 불면 내가 2년 깎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불법인 거잖아요. 뭐 불법이라고 보진 않는데 네. 이제 뭐 어떤 확실하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검사가 깎아주겠다고 했는데 구형을 낮춰주는 거죠. 네, 구형을 낮춰줬는데 네. 재판부에서 세게 때리면 그건 방법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공판을 도중에 네. 갑자기 추가건이 뜬다던가 네. 그러면 검사가 야 내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너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결국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마약사범 을 단속에는 잡는 데는 네, 효과적일 수 있다. 네. 뭐 함부로 쓸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지만 제한적인 용도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한번 감안해 볼 만한 제도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법이다. 마약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장천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